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반 강의 진행할게요. 오늘 실전사주 시즌 9번째 시간 418강의입니다. 제가 사주를 상담했던 이 남자아이의 사주를 상담하면서 계속 리플래시의 장면이 지금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음대 출신이세요. 음악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음대생들이 대부분 음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대부분 주부가 되시면서 음악 활동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렇게 자녀들이 이루는 경우들이 꽤 있죠. 자, 어머니가 음악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시대로서는 상당히 좀 깨어있는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일찍. 옛날에 음대에 가려면 돈 엄청, 뭐 지금도 돈이 많이 들지만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들이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이 아들이 보컬로 실용음악과, 노래를 잘 불러서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고3이고 지금 보컬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음대 갈 수 있겠어요? 라는 이제 취지로 저한테 아이가 고3이었을 때 사주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보통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꼭 되게 해주세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느낌이 이상하지? 왜 어머니랑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아이를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실력도 없는 게 무슨 음대를 간다고, 그깟게 무슨 실력이라고, 얘 이래가지고 음대나 가겠어요? 아, 정말 얘 이래가지고 어떻게 음대를 가요? 계속 내 머릿속에서는 위플래시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 그따위를 실력이라고 지금 드럼을 치고 앉았냐, 이 병신 쪼다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내 느낌에서 오래돼서 제가 가끔,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엔 가끔 손님한테 화를 내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어머니한테 좀 화를 좀 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컬 공부해서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대학 가지 말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1시간 내내 자식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거 모르시죠? 자신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애가요. 너무 실력이 없고요. 너무 못하고요.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따위 실력. 그만하세요. 지금 계속 자식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그래가지고 자식이 붙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 눈에 지금 뻔합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게. 아들이 보컬 수업을 받고 엄마한테 오면은 너 그런 노래 실력으로 너 그거 해가지고 너 어떻게 대학을 갈 거냐? 계속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엄마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데 엄마가 칭찬을 안 해줘요. 어머니가 명리상담사한테 1시간 동안 아들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데 아들한테 좋은 소리 하겠냐고, 이게 지금. 이 사주를 보죠. 아이한테는 개인적 재능성이 되게 많죠. 식신. 개인적 식신이 많은데 부모 자리에 있는 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의 식신을 물충하면서 계속해서 극하고 있죠. 그걸 실력이라고. 그걸 재능이라고. 무슨 그딴 실력 가지고 음대를 가겠다고. 나는 무슨 왼수의 자식을 지금 얘기를 하나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 엄마 맞아? 제가 명리에서 편인스럽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편인격이라서. 저희 엄마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 사주는 좀 마음이 좀 되게 안타까웠던, 제가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던 살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 그럼 우리 이 사주를 보죠. 일단 이 사주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주예요. 나의 재능을 발현시키려고 하는데, 사회가 계속 자극을 줍니다. 자극. 그러니까 꼭 잔디가 좀 자랄 만하면 싹둑 자르고, 자랄 만하면 싹둑 자르고, 자랄 만하면 싹둑 자르는 건데, 그러면 잔디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싹둑 자르는 송포도보다 더 많이 자라야 돼.
이거 마치 토끼가 태어나면 뭐 독수리가 잡아가고 여우가 잡아먹고 또 태어나서 좀 클라 그러면 육식동물이 잡아가면 그러면 잡아먹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번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인생 전반부에는 사유와 금대에 있는 요 유금의 힘이 막강합니다. 인생 전반부에. 그래서 뭔가 이것은 내 뜻이죠. 내 과정, 식신, 나의 재능을 발현시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부모 자리에 있는 편인이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스승을 만났는데 스승이 위플래시의 스승같이 나를 엄하게 하는 스승이든가 아니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인성적 존재가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거 되겠냐라면서 나의 식신의 의욕을 꺾는 형태로 나온다든가 약간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스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는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제도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 제도와 환경. 예를 들어서 이사주는 편재와 유금이 지금 한 덩어리로 돼 있는데 그럼 요 돈 벌려면 편인 써라. 그러면 식신 쓰지 마라. 이런 알고리즘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무슨 복싱 챔피언인데 그 무슨 큰 내기가 걸린 경기에 나가려고 했더니 그 어떤 사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야, 너 이번 경기에서 져. 그러면 내가 너한테 100만 달러 줄게. 너 만약에 이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너 돈 벌려면 편인 도식해라. 너 식신 쓰지 마라. 뭐 꼭 이런 느낌도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아이가 19살에 그 보컬 수업을 받아서 어머니는 계속 자식을 의심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아들이 잘 돼서 음악을 해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아우, 니깎게 무슨 음악을 해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래. 아, 진짜 말도 안 듣고 짜증나 죽겠네.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을 받고 있지만 내면에는 아이가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요 라고 한심하고 답답해요. 정말 내가 화가 나요. 그 마음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 이 아이 모습 속에 남아있는 이 편인이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금 아이가 사주대로 살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이 사주에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니깎게 할 수 있겠냐라고 자극을 주는 존재가 일종의 뭐 궁극적으로는 잘 되라고 자극을 주는 거지만 아마 기분은 되게 안 좋을 겁니다. 그 역할을 어머니가 맡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싫은데요. 지금 어머니가 맡고 계신데요. 지금 어머니가 맡고 계시다. 어머니는 그거 모르시죠? 사람들은요, 뭔가에 홀리면 어떤 기운에 씌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꼭 뭔가에 마법이 걸린 것처럼 조종을 당하는 것처럼 텔레파시에 걸린 것처럼 뭔가 좀비처럼 내가 빨리 돈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강박 막 경찰이 와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안 돼요. 나는 돈을 꺼내서 빨리 줘야 돼요. 막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도 뭔가에 홀린 거예요. 이게 좀 세게 홀리면 5, 6년씩 있고요. 좀 약하게 홀리면 1, 2년 있다 풀려나요. 딱 할당 기간 끝나면 풀려나요. 꼭 느낌이 그 뭡니까? 그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같은 꼭 그런 느낌이야. 내가 풀리고 싶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딱 그 기간 동안 뭔가 봉사를 해야지 풀리는 듯한. 제가 상담하면서 그 도를 아십니까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하고 몇 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뭔가에 홀린 것처럼 뭔가에 씌인 것처럼 그때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서 뭔가에 홀렸는데 어느 순간 그 홀리는 마음이 딱 사라지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왜 여기서 6년 동안 이러고 있지? 훌훌 털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를 아십니까만 그런 거 아니고요. 결혼 생활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 힘들게 하는 남자랑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지. 나 없으면 이 남자 어떻게 살아 하다가 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남자랑 살고 있지? 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 전까진 뭔가 막 책임감, 내가 없으면 이 남자 어떻게 살아, 뭐 저쩌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면서 뭐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 남자랑 살고 있어? 여보, 다시 이혼합시다. 합의 이혼. 빨리 합시다. 그래서 당신 나 안 좋아. 뭐야? 당신 누구야? 빨리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고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일종의 마법이 풀린 거예요. 이 남자랑 살아라. 이 남자랑 살아서 업장을 풀어라 하는 유효기간이 끝난 거야. 유효기간이 끝나니까 내가 어떤 에너지 파장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 홀리는 게에서 벗어난 거. 사람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잖아요. 지구별에서. 그러면 그 역할을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맡아.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았어. 아이를 자극해서 아이의 분노심을 표출해서 아이가 좀 잘났다고 하면 막 눌러서.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본인은 어떻게 자기를 느끼고 있냐면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여 아이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나한테는 아이가 이따위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겠습니까? 내가 복장 터져 죽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뭐 이러고 있어. 이제 완전 위플래시의 그 선생님 같아. 느낌이 딱.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뭔가 이 태어날 때 어떤 짜여진 각본을 만들어 놓고 그 각본에 맞는 역할이 배역이 되고 그 역할 속에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인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중에 1년 반 뒤에 다시 그 어머니와 상담을 할 일이 생겨서 제가 그때 됩니다. 대학 갑니다.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사주의 금의 기운이 셀까요? 목의 기운이 셀까요? 목의 기운이 세죠. 하지만 금의 기운도 만만치 않아요. 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목의 기운을. 근데 자, 이게 만약에 뒤에 을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얘가 깨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뒤에 묘가 또 있잖아요. 이러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잖아요. 하지 마! 맞다.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 깨져도 뒤에 또 있다. 그죠? 어머니 나 가출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내 돈을 확 다 뺏었어. 그래서 딴 데 비자금 또 숨겨놨지롱. 나 가출할 거거든.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기필코 할 거다. 이사주는 근데 조금 피곤하죠. 왜 피곤해? 내 뜻을 쉽게 이루기가 어려워. 늘 반대에 부딪혀. 늘 반대. 나 이거 좀 할래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그래도 할래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도 해. 근데 어차피 할 건데 좋은 소리 안 듣고. 어차피 할 건데 좋은 소리 안 듣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이제 이사주를 올리면서 뭐 나를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끝끝내 이겨내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종의 영혼이 이번 지구별 체험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짜가지고 온 거냐면 이번 지구별 체험의 미션 자체가 뭐냐면은 사회에서 하지 말라, 못하게 하는 것 또는 나를 못하게 누르는 것들의 압력을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든지 할 거야 라는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써온 사주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뭘 좀 하겠다고 할 때 그거 하지 마! 너까지 이렇게 뭘 한다 그래! 하지 말라니까! 라는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부모하고 함께 엮어서 살고 있으면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